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자, 일단 태양계라는 게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주변에 이제 딸려있는 식구들, 통틀어서 태양계라 하거든. 그래서 태양이 있고,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변을 도는 여러 행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의 행성들 주변을 도는, 뭐 예를 들어 지구로 말하면 이 달과 같은 애들이지. 여러 가지 위성들, 그 다음에 행성까지는 아닌, 그러나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만 행성만큼은 아닌, 모양도 좀 불규칙한 뭐 소행성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없었는데 새로 생겨났죠. 메소행성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성이라고 하는, 하여튼 이 태양의 영향을 받는 애들, 얘네들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태양계를 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인공이 누구다? 태양이다. 사실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네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태양이 우리의 지금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지구에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태양이 있기 때문인데, 자, 그 태양의 중심에 되는 태양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여기 봐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중심에 핵이 있어, 핵. 근데 이거 다 상상도죠. 그렇지, 실제로 실측을 못했지. 근처 가기도 어렵고, 그지? 그 내부를 들어가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고, 온도도 매우 높으니까. 일단, 중심에 이제 핵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핵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층이 있어.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는 층이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사층이라고 해, 복사층. 그럼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 윗부분이 있어. 이렇게 여기가 복사층이야. 여기가 복사층이면 그 위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런 식인데 얘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이 있겠지, 표면. 지구에서 보면 당연히 태양의 표면이 보이는 거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구라고 불러.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한다고? 광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광구를 봤을 때 여기 지금 써있다만, 광구라고 써있다만 이 밑에서 이제 이 대류층에서 대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 태양은 크기와 질량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주변에 엄청난 자기장이라는 게 막 형성이 돼 있다. 그럼 그 자기장 때문에 이 대류층에서 대류가 군데군데 안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원래 대류라는 게 뭐냐면 뜨거워진 게 올라오고 식으면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그 자기장 때문에 여기서 대류가 안 일어나면 뜨거운 게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실측은 못했겠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광구의 온도가 대략 6000도 정도 됩니다. 6000도. 그런데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대류가 안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럼 여기는 표면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한 2000도 정도 낮은 거야. 2000도 정도. 그냥 참고만 하면 돼, 참고.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표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고 참고만 하세요. 예. 그래서 보면은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낮거든? 그냥 4000도 정도 되는 거지. 근데 먼 지구에서 보면 이게 뭘로 보여? 검은색 점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면을 보면 이 광구라는 걸 보게 되면 뭐가 보인다고? 이제 군데군데 뭐가 보여? 방금 얘기한 흑점이라는 게 뭐예요? 흑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잘 봐봐. 뜨거워진 게 올라오고 식은 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뜨거운 게 올라오는 부분은 어때? 밝게 보여. 그지? 온도가 높을 테니까. 식어서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어둡게 보여. 밝고 어둡고 계속 반복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마치 바닥에다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쌀알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지구에서 보면 어차피 속은 안 들여다 보이고 표면만 보이는데 내가 그 태양의 표면을 보면 뭐가 보인다? 쌀알문이라는 게 관측이 되고 흑점이라는 게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마리주와 점이지 사실 그 크기가 어때? 지구보다 더 커.
지구가 들어가고 남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쌀할머니는 뭐 때문에? 그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때문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흑점은 뭐라고? 자기장 때문에 대류가 안 일어나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부분. 그지?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흑점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가 태양에서는 이 흑점이 가장 중요해. 이 흑점의 어떤 특징,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을 보면 흑점이 일단 관찰이 된다고 그랬잖아. 쌀알몬이라고, 그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흑점이 중요한데, 자, 두 가지를 딱 해, 두 가지. 자, 일단 흑점이 한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보여. 그지? 흑점이 일단 어떤 보이는 개수. 그 다음에 또 이 흑점이 움직이더라는 거야. 지구에서 보면 흑점의 이동,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보이는데, 지금 영상이 그려자 봐봐. 이 연도별로 태양 표면에서 관찰되는 흑점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본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떠냐? 어떨 때는 흑점이 많이 보이고, 어떨 때는 적게 보이고,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 거의 태양 표면에서 관찰되는 흑점의 수가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고 있지? 맞지? 그래서 표면에 보이는 흑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더라, 주기적으로. 그 관찰되는 숫자가 주기적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흑점이 가장 많이 보이는 때를 우리가 극대기라고 해요, 극대기. 흑점이 거의 안 보이거나 개수가 굉장히 적게 보일 때를 극소기라고 해요, 극소기. 근데 보면은 또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잖아. 따져봤더니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약 11년에 한 번씩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더라고요. 약 11년을 주기로. 그럼 아까 이제 흑점이 보이는 이유가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대류가 안 일어나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흑점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의미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흑점이 많으면요? 흑점이 많이 보이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자기장이 세지는 거고 그래서 흑점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게 지구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그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는 막 어마어마한 양의 막 그 입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뿜어져 나와. 이걸 태양풍이라고 하거든, 태양풍. 그럼 그 태양풍이 이게 지구까지 날라오는 거야. 그럼 지구에 날라와가지고 이게 지구 대기권하고 막 부딪혀요. 부딪히기도 하고 지구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이 막 와서 부딪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그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고장 날 수도 있겠지. 그 인공위성을 위해서 통신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무선 통신 장애 같은 거 나타나고요. 정전. 이거를 이제 정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인공위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위성 방송을 보고 있는데 위성 방송이 막 끊겨. 그죠? 위성 방송이 막 끊긴다. 델린저 현상이에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를 띤 입자들이거든. 그럼 그 전기를 띤 입자들이 대기권에 와갖고 이 대기권에도 전기를 띤 입자가 있단 말이야.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럼 막 마치 밤하늘에 커튼 쫙 친 것처럼 막 형형색색의 막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잖아. 뭐야? 오로라. 그러니까 오로라가 더 많이 관측이 됩니다. 알겠니? 오로라가 더 많이 관측이 됩니다. 평소에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조금씩 오고는 있단 말이야. 근데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더 그 빈도나 양이 더 많아진다 이거지. 그지? 오로라 관측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주변에도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 그 자기장을 막 교란시켜요. 그래서 자기 폭풍이라는 게 수많이 나타나. 그지? 자기 폭풍.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거의 뭐 불기둥 치솟듯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 근데 그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까지 더 많이 도달을 하는 거지. 더 많이 도달을 해서 지구에 이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흑점의 수가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그 흑점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녀석이 또 뭐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자, 이 흑점이 움직이는 게 또 중요해. 이 흑점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거든. 자, 일단 표면에 보이는 거야. 자, 근데 흑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거 뭘 의미할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 얘들아, 벽에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칠해놨어. 자, 근데 너희가 이 동그라미가 움직인다면 뭐가 움직인다는 거야? 벽이 움직인다는 거야, 벽이. 그렇잖아. 네. 벽에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이 움직인다라는 건 얘가 움직이면 벽이 움직이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태양 표면에 흑점이 보이는데 흑점이 움직인다라는 건 뭐야? 태양이 돈다는 얘기야, 돈다는 얘기. 그러니까 흑점이 이동하는 걸 통해서 태양이 뭐 한다? 자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태양이 자전한다라는 걸 알려준다. 태양도 스스로 한 바퀴 돌더라 이거지. 그럼 어디서 어디로 돌까? 서울에서 자,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 자전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이야. 알겠죠? 자전은 다 서에서 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흑점이 움직이는 건, 자, 요 그림 봐봐. 요거야. 동에서 서. 요 그림을 보시면 니네 태양이 언제 보이지? 낮에 보이지? 맞아? 태양 낮에 어느 쪽 하늘에 보여?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야. 그럼 니네 이쪽이 남쪽이면 이쪽이 뭐야?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 거야.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있는 흑점이 며칠을 보면 여기 가 있는 거지. 어디서 어디로 갔어? 동에서 서로 간 거야. 그러니까 흑점은 동에서 서로 움직여. 흑점의 이동 방향은 반대야, 반대. 알겠지? 흑점의 이동 방향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바라봤을 때 태양이 남쪽 하늘에 쪄 있을 때 바라보는 거니까 그때 흑점이 움직이는 거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좀 보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거 자체. 근데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봐봐. 이 태양도 가운데 부분을 적도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태양의 적도가 있고, 맞아? 태양의 극지방이 있는 거야. 자, 같은 시간 동안 관찰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3일 후라고 칠게. 예를 들어 3일 후. 그럼 3일 후에 여기 있던 흑점은 요만큼을 간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있던 흑점은 이만큼을 갔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흑점하고 아래쪽에 있는 흑점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르다는 건 뭐야? 속력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태양의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속도가 다르네? 니네 돌덩어리면 이게 서로 다르게 돌 수 있냐? 같이 돌아야지? 자, 흑점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 속도가 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구처럼 표현하자면 저위도에 있는 흑점은 빨라. 근데 고위도에 있는 흑점은 느린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태양이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지. 태양이 고체면 같이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태양은 뭐다? 액체다. 액체겠니? 유체. 유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체니까 기체겠지, 기체. 태양은 유체 또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태양은 어떤 기체로 되어 있냐면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야. 알겠어? 수소와 헬륨. 그래서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태양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태양 표면에서 아까 이제 사라미니하고 흑점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태양은 뜨거우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는 뭐가 있냐? 대기가 있지 않아? 대기,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은 뜨거우니까 대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게다가 태양이 밝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거든. 근데 태양도 뭐가 있다? 대기가 있더라는 거지. 태양 대기. 자, 그럼 봐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소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 일식 얘기했지. 자, 태양의 대기. 태양도 대기가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태양도 밝고 그 주변도 밝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얘가 뭐가 되면 아까 달이 그 태양의 동그란 부분을 딱 가려. 그럼 그 주변에 밝게 빛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보이겠지? 개길식이라는 게 일어날 때는
이 태양의 대기를 관찰할 수 있어. 개기일식 때 관찰할 수 있다. 개기일식 때 관찰. 개기일식이 일어나.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달이 동그랗게 싹 가려버리면 그 주변에 뭔가가 있다면, 밝게 빛나고 있다면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그림적으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이제 여기 칠판 색깔이 있다 보니까 봐라.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 태양의 이 표면이 이렇게 가려지면 뭐 바깥쪽에 얇게 붉은색을 띠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 그게 바로 뭐냐면 채층이에요. 채층. 그 다음에 그 채층을 보게 되면은 그 채층에서 막 불기둥 같은 게 수십만 킬로미터 높이로 막 이렇게 치솟거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홍염이라고 불러요. 홍염. 알겠니? 그 여기 보면 특징 나와 있어요. 광구 바로 바깥에 붉은색을 띠는 얇은 대기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 채층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높이로 솟아오르는 불기둥을 뭐라고 한다? 홍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뭐가 있어? 이 바깥으로 굉장히 희박하지만 굉장히 얇으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가스층이 있거든.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 표면 온도가 6,000도 이내에 반해서 얘는 거의 막 100만 도 가까이 올라가고 막 그래.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왜 걔가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높아졌겠지. 그래서 표면은 이렇게 6,000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그건 모르죠.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그 태양이 사실 굉장히 연구 대상인 거지. 연구할 것도 많고 연구하기도 힘들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레어라는 게 있지. 플레어는 뭐냐, 우리 아까 흑점 보인다고 그랬지. 맞아? 흑점에서 내가 아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태양풍이라는 게 막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다고 그랬지. 자, 여기서 그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플레어야. 알겠니? 플레어. 그래서 채층, 뭐 코로나, 홍염, 뭐 이런 것들, 플레어도 뭐 이건 현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의 대기다. 그래서 언제 볼 수 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이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 광구를 싹 가려버리면 이런 홍염이나 채층이나 코로나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태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흑점에 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꼭 기억.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암기하면 돼. 암기. 태양의 대기, 홍염, 채층, 코로나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언제 볼 수 있다? 개기일식 때 볼 수 있다. 왜 개기일식 때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도 밝고 주변도 밝으니까 이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광구가 가려지면 주변에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잘 보이게 되겠지? 그래서 개기일식 때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심, 태양계 중심에 있는 태양에 대해서 태양의 물리적인 특징이 되겠죠. 물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이제 기타 행성들, 그다음에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 그다음에 뭐 소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과 좀 작은 천체들 이런 게 나온다.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태양 주변을,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여기 조금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다. 그치? 몇 개의 행성이 있어? 자,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 그치? 8개가 돼, 8개. 그치? 8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고 하는데, 그때 봐봐. 태양 빼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특징이 지구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뭐라 불러? 지구형 행성이라고 불러. 자, 나머지 특징은 설명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목성부터, 명왕성은 제외야. 목성부터 해왕성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의 특징이 목성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
자, 간단하게 뭐 책에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언급을 좀 하자면, 자, 일단 수성은 가장 작은 행성이고 위성이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금성은 나머지 특징 너희가 한번 좀 보란 얘기야. 금성은 지구랑 거의 크기가 비슷해. 그 다음에 금성은 또 대기가 있어. 있는데 얘는 특징이 꼭 금성하면 나오는 말이야.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덮여있다 이렇게. 우리 지구 대기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지.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금성은 굉장히 강한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무지하게 뜨거워. 450도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뜨겁다. 그 다음에 대기가 두껍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금성의 표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거야. 다만 대기가 또 두꺼우니까 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금성이 굉장히 밝게 보여, 보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르지, 샛별. 그지? 샛별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금성은 위성이 없어. 여기 보면 이제 표시되어 있지만 수성도 위성이 없고 금성도 위성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징적인 게 봐봐. 태양 한 바퀴 도는데 224일 걸리거든. 지가 스스로 자전하는 데는 241일 걸려.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늦어. 그리고 얘는 자전 방향도 나머지 행성들하고 반대야. 역자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자전. 자전 방향이 반대야. 나머지 애들 다 어디서 어디야? 서에서 동인데, 그지? 얘랑 얘가 좀 달라. 누구지? 천왕성이. 천왕성이 조금 또 자전 방향이 좀 달라.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금성하면 두꺼운 CO2 대기 이런 거 꼭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화성 나오고, 화성. 자, 화성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 지구에 해당되는 북극과 남극의 극관이라는 게 보인다. 거기에 그 다음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이제 뭐니까 말라붙은 뭐 계곡, 협곡 이런 게 관찰.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이제 화성인 거지. 자, 화성은 지구는 달이라는 위성이 하나가 있잖아. 화성은 두 개가 있어, 두 개. 포보스, 데이모스라고 하는 위성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여기 두 개 보이지? 그 다음에 화성도 지구랑 비슷하게 또 계절 변화가 나타나.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 책에 있는 거 참고하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목성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목성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사실 이 정도 차이가 아니야. 훨씬 더 커. 태양 다음으로 커. 물론 태양에 비하면 또 굉장히 작지만 행성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압도적. 그지? 그래서 이제 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자, 목성부터 태양으로까지 특징이 다 비슷하거든. 자, 목성의 위성 굉장히 많아.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만 안 보이시면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더 많아.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 100개가.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데 공식적으로 아마 내가 알기로 인정받은 이걸 위성이라고 하자 하는 게 한 60몇 개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발견될 것만 치면 100개가 넘는다고 해. 위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고리가 있어. 여기 지금 그림상에는 토성만 고리가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 얘네 다 고리가 있어. 다 이렇게 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어. 그 다음에 목성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커다란 점, 적반 또는 대적점이라고 하는 게 관측이 되죠. 얘는 대기가 소용돌이 치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이가 발견한 이후에 지금 3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요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이 대적점의 크기 점점 작아지고 있대. 그지? 몇 년 전, 뭐 10몇 년 전에 비하면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 그래서 대적점이라는 말 나오면 이게 다 목성이구나. 그 다음에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이 누구야? 토성이야. 토성은 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뭘로 유명하다? 굉장히 뚜렷한 고리로 유명하고요. 얘도 나머지 특징은 목성하고 비슷해서 위성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물보다 가벼워. 밀도가.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토성을 축소시켜갖고 지구에 가져온 다음에 바다에 던지면 뜨는 거야. 그치? 밀도가 0.7 정도 됩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행성 중에 굉장히 납작해. 편평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편평도가 크다. 어쨌든 토성하면 이제 뚜렷한 고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크기가 비슷하고, 천왕성은 일단 얘가 약간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 껴요. 그 대기 성분도 다 비슷한데 얘는 메테인이라는 걸 좀 갖고 있어요. 메테인. 메탄가스라고 하는 메테인 성분이 좀 있어서 지구에서 볼 때는 조금 푸른색을 띠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천왕성부터는 사실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반드시 망원경, 너무 멀리 있어서 반드시 망원경을 사용해야지만 보인다 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왕성도 그냥 봐라, 이런 특징.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이제 행성들이 쭉 있잖아.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자, 지구는 자전축이 얼마 기울어져 있어? 공전축에 대해서 66.5도고 공전축이 수직인 거에 대해서 23.5도잖아. 천왕성은 자전축이 공전축하고 거의 나란해.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전하는 방향이 얘가 어떻게 돼? 지구랑 다른 거지. 이제 공전축과 자전축이 거의 나란하다. 이제 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응?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얘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지. 공전축과 자전축 나란하다. 그 다음에 그 행성이 약간 푸른색을 띈다. 근데 행성이 푸른색을 띠는 거는 약간 해왕성도 비슷하다. 푸른색을 띠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메탄가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지? 대기에 메탄가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띈다. 정확하게는 약간 청록색이라고 하지. 청록색인데 뭐 어쨌든 그냥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얘도 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고 얘도 위성이 한 20개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왕성은 자 크기가 어때? 여기 봐봐. 자, 니네 천왕성의 적두반지는 25,400km라고 나오는데 해왕성은 24,300km니까 크기가 거의 비슷해.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는 위성수도 지금 좀 잘못된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옛날 거예요. 좀 옛날 그림인 것 같아. 명왕성도 들어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왕성은 이제 행성을 안 치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건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냥 정리가 돼 있는 그림을 찾다 보니 이게 찾아진 건데, 명왕성은 지금 행성을 안 친다는 거, 그거만. 그래서 해왕성까지만. 얘도 위성이 10개가 넘습니다. 이제 위성은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겠지만 얘는 태양 한 바퀴 도는데 164년 걸리는 거지. 그지? 죽기 전에. 아니 볼 수는 있지. 걔 돌고 있으니까 볼 수는 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볼 수 있어. 그치? 해압중이라는 게 있거든.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해압중이라는 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오는. 그치?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치? 거의 1년에 한 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특징을 좀 정리해볼게요. 나머지 각각 행성들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책을 보고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은 크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뉜다. 지구형 행성들이라 부르는 애들은 지구하고 특징이 비슷한 거고, 목성형 행성들은 목성하고 특징이 비슷하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일단 행성.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 하고, 목성형 행성은 목, 호, 천, 해, 목성, 토성, 천을 사용. 자, 한번 보자. 일단 크기 어떻게 크지? 자,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들에 비해서 대체로 크기가 작지. 반면에 얘네들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당연히 크기가 작으니까 질량도 당연히 작겠지. 질량 작고요. 예, 질량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대기 성분도 좀 달라. 자, 예를 들어 지구형은 수성은 대기가 없지만 금성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화성도 희박한 이산화탄소 가지고 있고요. 지구는 질소, 산소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목성형 행성들은 대기 성분이 주로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 주성분이야. 뭐 거기에 이제 아까 메테인을 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성 자체가 암석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주선 타고 가면 착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구성 성분 주로 이제 암석 성분으로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네들은 대기도 기체지만 행성 자체도 기체야. 이렇게 보면 되지. 알겠어? 그러면 봐라. 얘네 다 자전을 한단 말이야. 자전 속도.
자, 암석이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빠르겠니? 기체로 이루어진 애들이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빠르겠니? 기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목성은 거의 10시간에 한 바퀴 돌아버려. 근데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자전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목성의 행성은 기체이기 때문에 빠르다 이렇게. 그러면 자전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느리니까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자전 주기는 길다 이렇게 돼. 자전 주기는 길다. 얘는 자전 주기가 짧다 이렇게. 반대로 자 목성형 행성들은 대체로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전하는 속도는 어때? 느린 거지.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리지. 지금 봐봐. 천왕성은 84년 걸리고요. 해왕성은 164년이 걸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공전 속도 어떻다? 지구형 행성은 대체로 빠르다. 근데 얘네들은 느리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공전 주기 또한 어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전 주기가 짧다. 얘는 공전 주기가 길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선생님 빼먹은 거 뭐가 있는지 봐봐. 얘들아, 이게 행성 자체가 암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어때? 밀도. 높아요. 밀도 얘네 그러니까 크기는 작은데 반해서 질량이 작지만 오히려 밀도는 높은 거야.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서 밀도는 굉장히 높다. 아 밀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밀도가 크다. 반면에 목성의 행성들은 크기가 큰데 기체니까 부피도 크단 말이야. 질량이 큰 방법. 근데 밀도가 작아. 밀도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8개 행성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다. 나머지 특징은 너희가 꼭 외워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이 행성 외에 행성들 외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위성. 위성은 뭐야? 행성 주변을 도는 거지. 특히 위성 중에 니네 아까 목성에서 얘기 안 했는데 목성 주변에 있는 위성들 4개, 제일 큰 4개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해. 그래서 가니메데, 칼리스토, 에우로파, 이오 뭐 이렇게 있거든. 그 중에서 이제 얼마 보시면 가니메데라는 위성은 목성 위성 중에 가장 큰 건데 걔는 크기가 수성보다 큽니다. 하필이면 목성 옆에 있기 때문에 위성에 불과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의 위성 중에 가장 그 내가 있잖아. 유로파가 에우로파거든. 에우로파, 이오,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목성의 제일 큰 4개 위성이고요. 토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게 타이탄인 거야. 그지? 어쨌든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성은 아니고 이거 봐봐. 자, 여기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 모양이 좀 불규칙해. 그래서 행성은 아니지만 얘네들도 태양 주변을 돌거든. 누가 있다? 소행성이 있어. 소행성. 자, 그래서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모양이 불규칙해 얘네들. 자, 모양이 불규칙하단 말은 다른 말은 뭘까? 중력이 일정하지 않다. 중력이 크지 않다. 이제 중력이 크지 않다. 왜냐면 중력이 크면 자꾸 중심으로 잡아당기기 클수록 얘가 동그란 모양을 떼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중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충분치 않아서 모양이 불규칙하고요. 그럼 이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서 주로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주변에서 이제 태양 둘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해왕성. 이 해왕성 바깥쪽에 보면 카이퍼네트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도 소행성이 많이 발견. 제일 많죠. 제일 많지 사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그랬잖아. 명왕성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외소행성이라 불러. 외소행성. 자, 외소행성과 소행성의 차이만 아는 게 그럼 뭘까? 이 대표적인 게 명왕성이 있단 말이야. 자, 일단 모양이 구형을 띠면 공 모양을 띠는 만큼 중력은 충분하나 공전 궤도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애들을 외소행성이라 부르자 약속을 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방금 얘기했지. 얘보다는 중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모양이 동그란 모양을 띄어. 가장 큰 차이야. 소행성과 외소행성의 가장 큰 차이는
모양이 불규칙하냐, 모양이 구형이냐의 차이죠. 예, 대표적인 게 명왕성이 있다. 그래서 얘는 모양이 구형이에요. 구형이 충분하다. 그러나 얘도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데 그 공전 궤도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한다. 사실 명왕성은 원래는 행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카론이라는 애가 있거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따지면 외소 행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구성하는 그 행성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해성이 있다. 해성. 해봐. 얘들아. 해성. 얘들아 해성도 태양 주변 돌. 자, 얘들아 이렇게 돌아.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태양이 있으면 여기 봐라. 행성들이 거의 이렇게 원에 가깝게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러면 해성은 이렇게 돌았거든. 이렇게. 굉장히 납작한 타원 궤도로 돌아. 그 다음에 이 해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이제 얼음이나 뭐 먼지 같은 걸로 이루어진 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봐라. 그러면 해성이 자 이렇게 온다. 쭉 와. 오면 아까 태양에서 뭐 나온다고 그랬지?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해성이가 부딪히는 거야. 그럼 그 얼음하고 뭐 가스 성분이 깎여 나가면서 뒤로 뭐가 생겨? 꼬리가 생겨. 꼬리가. 근데 꼬리 2개 아니에요? 아니 뭐 꼬리가 하나일 수도 2개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진 않고 내가 이제 꼬리를 갖고 있는데 이 꼬리가 항상 어느 쪽으로 생기냐면 태양의 반대편으로 생긴다. 태양의 중에 여기서 깎여 나가는 것 때문에 꼬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항상 태양 반대편에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입자들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거니까 야, 태양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태양풍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많이 깎여 나가니까 꼬리가 어떻게 돼? 길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반대편에 생기고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 꼬리가 점점 길어진다 이거지. 근데 이제 해성이 몇 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느냐에 따라서 뭐 장주기 해성, 단주기 해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 선생님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 해성이 하나 있어요. 헨리 해성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마 70 몇 년에 한 바퀴 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초등학교 때쯤 봤으니까 거의 선생님이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그래서 근데 저 해성은 저 소행성에 안 부딪혀요. 부딪히는 애들도 있겠지. 궤도가 뭐 우연찮게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해성이랑 안 넓지, 겁나 넓지. 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까 안 부딪힐 수도 있고 부딪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해성 중에 목성하고 충돌하는 게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막 그 목성 사진 보면 그 해성하고 충돌할 때 그 목성 그 찍은 사진들 막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지? 그런 것도 한번. 이게 아마 슈메이커 레비 해성인가 그렇죠? 선생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성이랑 이제 목성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사진도 많이 돌아다녀요. 한번 구글링 하면 어렵지 않게 그 사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천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 그대로 거기 보면 뭐 유성하고 문속이 나오는데 야 이거야 봐봐. 해성이 지나갔지. 이제 지나갔어. 그럼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있어? 그 얼음 알갱이도 이렇게 흔적 남아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사이를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럼 지나가다 보면 걔네들이 지구 중력에서 지구로 떨어지거든? 그럼 걔네가 대기에서 막 타면서 비처럼 떨어지지. 유성이라고 하지, 유성.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 같은 것들이 지구 떨어질 때가 있겠지? 그럼 그 운석이라고 하지. 그럼 그런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타는 걸 우리가 유성이라고 하는 거고, 다 타서 없어지거나 혹은 크기가 작아져서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 흔히 별똥별이라고도 부르는 거지,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이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그 이제 140페이지에 나오는 이 천체 관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체 관측이. 이제 별표 121개를 해도 모자라다. 이제 천체 관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